안녕하세요. 배워야본다 임성빈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자동화, 그 중에서 이메일 마케팅을 자동화로 할 수 있는 스티비 솔루션 운영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티비는 잠재 고객 DB를 확보한 후에 아니면은 확보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회원 DB를 받은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주는 그런 마케팅 솔루션입니다. 스티비라고 국내 업체고요. 제가 뭐 이 회사라도 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쓰고 있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잠재 고객을 많이 모으셔서 자동으로 마케팅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스티비에 들어가시면요, 사용하려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하신 상태에서 이제 첫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 스티비라는 이 로고를 클릭하시면은요,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상단 좌측에 이메일이라는 메뉴가 보이고요. 우측에 주소록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일단 주소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주소록이 뭐냐면은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했잖아요. 그러면 그 폴더, 큰 폴더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은요, 밑에 있는 것대로 본인이 쓰고 싶은 제목을 만들어서 이 주소록 안에 구독자를 모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소를 모으는 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첫 번째 주소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측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새로운 주소록을 만듭니다. 주소록 이름, 이거는 내 그 폴더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험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교육보험을 원하는 그런 광고라 그러면 주소록에다가 뭐 교육보험 컨텐츠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본인의 회사 이름을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일로 기본 메일 주소를 적을 수가 있고요. 아마 회원가입 하실 때 메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기본 주소로 쓰면 상관이 없고요. 사이트에 보시면 하단에 그 회사 주소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그걸 푸터라 그럽니다. 푸터 정보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회사 단체명 클릭하셔서 회사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주소도 클릭하셔서 사무실 주소를 쓰시고요. 전화번호도 써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은요, 일단 주소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주소록에다가 구독자들을 모아야 됩니다.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수신자의 수신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고객한테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은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비싼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무리 적다 그러더라도 한 7, 8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항상 고객의 DB를 얻을 때는요, 수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 주소 그런 것들은 내가 있더라도요, 수신 동의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 잠재 고객을 확보하려 그러면요, 반드시 수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1페이지짜리 랜딩 페이지나 아니면 구독 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부터 보내서 수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발송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는 이미 그들한테 동의를 받은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소록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주소록에 들어갈 구독자들의 수신 동의를 받는 랜딩 페이지 혹은 구독 폼을 만드셔야 돼요. 그거를 보내서 보내온 사람들한테는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독자 목록은 이제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추가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수신 동의를 받은 게 아닙니다. 가능하시면은 별도의 유입을 통해서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동의를 받는 곳이 여기 있는 구독 폼 관리라는 겁니다. 옆에 한번 그룹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은 구독자를 많이 모았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세분화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서울 신청자, 부산 신청자, 대구 신청자 이런 식으로
특정 카테고리가 필요할 때는요, 별도의 그룹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룹 추가 눌러서 원하는 걸 쓰시면 돼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대한 그룹을 했다. 마케팅 그룹을 클릭하신 다음에 만들게 하시면은요,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유입된 사람들은 이 그룹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지역도 가능합니다. 클릭해서 경기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신청자 중에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을 이 그룹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그룹도 꽤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필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구독자의 정보를 받아보는 겁니다. 이름 당연히 받아야겠죠. 이름, 이메일, 또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필드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한글로 전화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우측에다 태그에는요, 영어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지역이 필요하다. 그럼 필드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거주 지역, 여기 영어로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항목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너무나 필드를 추가하지, 너무나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어차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홍보이기 때문에요. 이메일과 이름과 전화번호 이 정도만 받으셔도 충분할 겁니다. 다 됐으면은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제 옆에 구독 폼 관리라는 거가 있습니다. 예, 이 구독 폼을 광고로 태우는 겁니다. 구독 폼을 광고해서 그 구독 폼을 보고 나한테 정보를 주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요 주소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부 무료 콘텐츠 제공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독 폼 미리 보기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일단 디자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좀 이쁘게 채워야겠죠. 닫고요. 여기다가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헤더 이미지, 우리가 이거 뉴스레터를 보게 되면 위에 제목이 있고 밑에 어떤 큰 대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짜줘야 됩니다. 헤더 이미지에 선택하시고요. 파일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미리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사이즈가 있습니다. 권장 가격 가로가 500 픽셀 이상, 이걸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파일 선택 눌러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열기 하시면 이 헤더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미리 만들어 두시고요. 여기다 제목, 교육부 무료 콘텐츠 제공 구독하기, 이렇게 뭐 이쁜 말로 쓰시면 됩니다. 내용을 체크하시고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써 주시면 됩니다. 고객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정보라든가 어떤 특정한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앞에 체크하셨던 여기 이름을 체크하고요. 전화번호 받아야죠. 선택을 하시고 거주 지역도 선택하시고 개인정보에 수집하는데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래서 버튼에 구독하기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기 클릭.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만들었던 디자인을 미리 봐볼게요.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광고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광고를 본 사람 중에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본인의 정보를 써서 우리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구독 폼 혹은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특정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이 사이트가 바로 랜딩 페이지 혹은 구독 폼이라고 합니다. 이 X를 하고요. 옆에 웹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뭐 웹훅을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내드렸는데 구독자가 이제 그만 받고 싶어, 수신 거부할래,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거를 웹훅이라 그래요. 이 스티비 내에서 밑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 이름에다가 이 제목 쓰시면 돼요. 쓰시고 URL은 뭐냐면 아까 만들었던 구독 폼의 URL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구독 폼 관리 눌러서 이 구독 폼 주소가 있잖아요. 이 URL을 복사하신 다음에 웹훅에 가셔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URL에다가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뭐 이름은 아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메일 보낼 때마다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신거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메일이 안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소록의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대시보드라는 거는 나한테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숫자로 보이는 거고요. 구독자 목록은 구독 폼 광고를 통해서 구독자 의향이 있다는 사람들을 들어오는
그 공간을 이 목록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룹은 소카테고리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록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주소록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에 했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광고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간에 구독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구독자가 여기에 숫자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보낼 거니까 3번 내지 6번의 컨텐츠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컨텐츠 만드는 거는 옆에 있는 이메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클릭하시고요. 모든 유형 뭐 쭉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할 게 이런 식으로 보내주고자 하는 컨텐츠를 몇 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숫자는 제한이 없는데 너무나 많이 보내면 좀 질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5번 내지 6번 정도를 보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메일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옵션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이메일 만들기는 단발로 보내는 거. 요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자동 이메일로 생성된 구독자들한테 자동 이메일이 끝났을 때 6번 내지 5번 보냈을 때 그 후에 뭐 3일에 한 번 정도씩 가끔 보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쓰는 게 일반 이메일이고요. 지금 할 거는 우리가 자동으로 보낼 거니까 자동 이메일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할 게 여기 요 주소록에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요 주소록을 선택을 하시면은요, 밑에 다음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발송 조건이 나와요. 트리거라는 게 있는데 방아쇠라는 의미입니다. 특정한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행동을 해라 라고 명령을 주는 거를 트리거라 그럽니다. 이 트리거는 지금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몇 가지의 메뉴가 나오는데 우리가 할 게 뭐냐면은 구독 폼을 광고를 해서 구독 폼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몇 번의 이메일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독 폼이 나한테 왔을 때 구독 폼으로 나한테 보낸 사람, 그래서 주소록에 추가됐을 때 그 사람한테 첫 번째 이메일을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추가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트리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관리자잖아요. 관리자 추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체크해도 되는데요. 하지 마세요. 왜냐? 동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안전한 거는요, 어떤 광고를 통해서 확보된 구독자한테만 일단은 보내는 게 좋습니다. 주소록에 추가될 때 요거는 지금 조건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조건 하나가 모든 만족이잖아요. 모든 조건 만족하게 되면 즉시 보내라 라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발송 시간대는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그냥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주신 다음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스티비가 알아서 자동으로 보내줍니다.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다 됐으면은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이메일 제목에 받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으면 더 클릭률이 높게 나온다고 그랬죠. 오픈률이. 그래서 반드시 고객의 이름을 써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양 괄호가 보일 겁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밑에 이름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누구누구님께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죠. 이름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뒤에다가 누구누구님 님점 불려볼게요. 님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 1회차 이메일 제목 보내주는 거죠. 또 하나 바로 밑에 있는 광고를 표시하셔야 돼요. 이것도 없으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걸립니다. 이거를 체크하시면은요, 이메일 제목 이름 앞에 광고는 표시가 붙어요. 이러면은 안전한 겁니다. 발신자 이름은 본인의 회사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메일로 기본적으로 보내는 거고요. 미리 보기 테스트, 이것도 여기 이름이 있죠. 그 이상 괄호를 클릭하셔서 이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님 다 채워주시고, 여기에선 중요한 게 요 양 쌍괄호 그리고 광고 표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됐으면은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건 이제 뉴스레터를 선택하는 겁니다. 뉴스레터. 우리 메일 많이 받아보잖아요. 그럼 디자인이 이쁘게 된 그런 뉴스레터들이 아마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단 템플릿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한 번씩. 지금 시간에서는 일단으로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하단 우측에 다음을 누르세요. 클릭. 그럼 여기에 이 위에 있는 게 이 뉴스레터의 제목을 이미지로 집어넣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 뉴스레터에서 중요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다가는 뭐 사진 넣고 글 쓴다거나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헤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헤더를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있습니다. 590에서 630 사이즈를 디자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 놓은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이거를 선택하시고 열게 하시면은 헤더 부분에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는 대표 이미지. 이것도 사이즈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지 권장 사이즈가 590 픽셀. 미리 만들어 놔야겠죠. 클릭하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돼요. 선택, 열기. 이런 식으로요. 그럼 꽤 그냥 그럭저럭 볼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스레터에 대한 내용을 밑에다가 써 주시면 됩니다. 내용 입력하세요. 클릭하신 다음에 이 뉴스레터에 대한 내용을 써 주시면 됩니다. 교육보험이라고 있죠. 적당한 컨텐츠를 올리면 좋습니다. 그걸 쓴 다음에 이 소제목은 좀 크게 해볼게요. 두껍게.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위에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12포인트가 적당합니다. 이 본문 같은 경우는. 그 본문은 12포인트가 보기 좋고요. 소제목은 14포인트가 좋고요. 소제목은 좀 요거 B가 볼드하게 선택하시고 우측에 있는 이 T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컬러 주는 겁니다. 클릭하셔서 소제목 컬러를 하나를 정해 주시면 돼요.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소제목은 레드 컬러, 본문은 12포인트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보 주시고 또 사진이 들어가고 싶다. 그럼 사진 또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화면을 채우는 메뉴는요. 좌측에 다 있습니다. 뭐 텍스트 1단, 텍스트 2단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미지 하나 넣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가는 거고 이미지 두 개면은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냥 이미지 하나만 넣어볼게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 글씨 밑으로 클릭하셔서 글씨 밑으로 마우스로 오시면은요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은요 위치 바꿔도 되죠. 얘를 여기 클릭하셔서 위로 올리면 됩니다. 또 사진 집어넣어야죠. 이거를 클릭하셔서 들어갈 만한 사진들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또 밑에 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불러와도 되고요. 이거를 복사하셔도 됩니다. 복사할 때는 마우스 올리시고 우측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얘 누르시면은요 복사가 돼요. 그럼 이 글은 이 밑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럼 마우스 올리셔서 왼쪽에 방향키 쭉 클릭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들어가고 글 들어가고 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진 서너 장을 집어넣은 다음에 설명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나 사진을 많이 넣게 되면 용량이 커집니다. 너무나 지루하고요. 그래서 적당한 분량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부담이 없습니다. 다 하신 다음에 아까 그랬죠. 푸터 있었잖아요. 우리 회사에 대한 주소라든가 그런 거. 왼쪽에 푸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푸터를 여기 있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돼요. 밑에다가 클릭 드래그. 근데 버튼은 뭐냐면요.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하는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홈페이지 한다거나 블로그 한다거나 쇼핑몰을 해요. 그러면 이 글과 연관된 정보가 있는 그 페이지로 링크를 걸어주는 것을 버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URL로 링크를 걸어줘야겠죠. 그러면 그 링크된 URL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한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 내용을 링크를 걸고 싶다. 그럼 클릭하셔서 여기 있는 URL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아까 이 버튼에다가 링크 걸면 돼요. 버튼 이름을 클릭하셔서 글씨를 선택을 하시면은요. 위에 링크가 보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컨트롤 V. 그런 다음에 입력을 누르세요. 그럼 링크가 걸린 겁니다. 이렇게 컬러가 바뀌어 있으면 잘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푸터는 밑에 와야죠. 얘를 이동해야 되는 거죠. 얘를 내리거나 올리시면 돼요. 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채널이 있다. SNS가 메뉴 중에서요. 내가 운영하는 이 SNS 링크가 보입니다. 얘도 클릭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클릭 버튼, SNS 링크, 부터 혹시 또 로고가 있다. 로고도 집어넣어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로고 이미지 클릭하셔서 제일 밑에다가 쑥 집어넣는 겁니다. 네, 푸터를 좀 위로 올리시고 로고가 밑으로 오고요. 로고 미리 만들어 놔야겠죠. 얘를 클릭하셔서 로고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러면 이 내용하고요, 버튼하고 푸터하고 SNS하고 로고에 구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선을 집어넣어가지고 푸터를 좀 밑으로 내릴게요. SNS 링크 밑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 선을 집어넣는 겁니다. 옆에 구분 선이 있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또 이 사이에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복사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 됐죠. 이동 커서를 요 밑에 한 번 더 내리시고 또 하나 복사해서 또 푸터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또 이 사이에도 집어넣어야죠. 그럼 또 복사해서 이동키로 내려주시고 또 제일 밑에다가도 집어넣을게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이건 지금 로고가 됐네요. 필요 없을 때는요 이렇게 여기 마우스 올리셔서 휴지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예, 없어지죠. 구분선을 복사해야 되는 거니까 구분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밑으로 이동키로 내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뭐가 빠졌냐면은 여기 SNS에 대한 채널 주소를 집어넣어야 돼요. 클릭하시면은요 여기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시면 홈페이지 만약에 홈페이지가 이거라 그러면 URL이 있죠. 홈페이지 주소 복사하셔서 홈페이지 부분에다가 붙여넣어 주시고요. 또 페이스북도 한다. 그럼 페이스북 URL도 복사하셔서 집어넣으시고요. 블로그도 한다. 블로그도 주소를 집어넣으시고요. 유튜브 한다. 유튜브도 집어넣으시고 인스타그램 한다. 그럼 여기다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링크가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제 뉴스레터라 그럽니다. 이 뉴스레터를 3개를 만들든지 4개를 만들든지 여러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개수를 정하시면 돼요. 이거를 만든 다음에 상단 모바일로 보는 화면입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바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짜리 그 뉴스레터죠. 다시 PC로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컨텐츠가 잘 도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텍스트 발송하기라는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메일 쓰는 공간이 나올 겁니다. 이메일 작성하시고요. 발송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메일로 도착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약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요,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들이 쭉 보입니다. 이메일 미리 한번 봐볼까요? 클릭하시면은요, 뉴스레터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꽤 깔끔하게 나오죠, 디자인이. 이렇게 보이고요. X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약을 걸어주면 돼요. 시간 정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이따가 그 트리거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하지 마세요. X 하시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이 두 개 누르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화살표를 누르세요. 그럼 첫 번째 이메일이 여기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미리 보기 누르시면은요, 지금 작업한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이게 1회차로 가는 겁니다. 신청하고 그 다음날. 근데 2회차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또 처음부터 새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1회 만든 거를 복사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측에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삼각형이 있습니다. 1회차 우측에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은요, 복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이게 처음 만들었던 거, 복사한 거. 복사한 거 우측에 살펴 눌러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이 자동 이메일이 어떤 주소록이었죠? 예, 교육부 무료 콘텐츠 제공 이 주소록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 폴더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이건 지금 2회차잖아요. 1회차가 아니라 2회차의 경우에는 1회차 뉴스레터가 발송을 성공했을 때 보내셔도 되고요. 1회차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오픈했을 때 보내도록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은 여기서 하셔야 돼요. 플러스 버튼 트리거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메뉴가 뜹니다. 자, 뭘로 해볼까요? 1회차가 성공했을 때 그냥 보내도 되고요. 1회차를 오픈한 사람한테만 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발송 성공했을 때 그 다음날에 보낼 수 있도록 설정할 겁니다. 선택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뜹니다. 발송 성공했을 때 어떤 게 성공했을 때 얘를 클릭하셔서 1회차가 성공했을 때 보내라 그랬잖아요. 1회차를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 2회차는 1회차 메일이 발송됐을 때 보내라. 언제? 그 다음날에. 그래서 여기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즉시가 아니라요 클릭해서 며칠 후에 하셔야 돼요. 다음날이니까 1일 후에 보내는 겁니다. 1회차를 성공했을 때 그 다음날을 보내는 게 1일 후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독폰 보내자마자 보내기 때문에 1일 후에가 아니라 바로 보내는 거고요. 2회차는 1회차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이니까 1일 후에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발송 시간대는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메일을 열어보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대요. 언제 많이 열어보는지. 그럼 그 상태에 맞아서 발송을 해줍니다. 됐으면은 다음 누르시고 아까 보던 겁니다. 여기서 바꿀 게 뭐냐면은 이게 2회차잖아요. 1을 지우고 2회차 하시고 제목 써야죠. 필요한 거 써주시면 됩니다. 컨텐츠를 쓸 수 있는 것들을 또 밑에다가도 여기다가도 지우시고 뭐 쓰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템플릿 나오죠. 우리가 아까 한 이거였잖아요. 일단 그럼 자동 선택이 돼 있을 거고요. 이거 다음을 누르십니다. 그럼 아까 그 페이지죠. 이거 바꿔줘야죠. 2회차니까. 얘를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컨텐츠를 만들어 놔야겠죠. 헤드라인을. 이거다 그러면 선택, 열기. 헤더 바뀌고 대표 이미지도 바꿔야겠죠. 더블 클릭. 미리 만들어 놔야겠죠. 선택, 열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컨텐츠에 대한 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부분은 뭐 만들 게 없잖아요. 미리 해놨으니까. 이 부분만 바꾸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페이지가 홈페이지가 있다. 그럼 이 버튼에다가 또 하시면 돼요. 선택하셔서 이 정보가 있는 페이지 URL을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입력 누르시면 돼요. 다 되셨으면 이제 예약과 시작하기 안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놨으니까 다시 뒤로 나오세요. 그러면 1회차 있었죠. 이게 지금 구독폰 보내자마자 보내는 메일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보내고 얘는 오늘 구독폰을 보내준 사람한테는 얘는 오늘 가는 거고요. 얘는 이 사람한테 내일 가는 겁니다. 그럼 모레 보낼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시 2회차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화살표 눌러서 복사하기 클릭하시면 3개가 되죠. 지금 할 게 이거잖아요.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얘가 이제 3회가 돼야 되겠죠. 우측에서 화살표 클릭하셔서 수정하기 클릭. 이 주소록이 뭐였죠? 이거였죠. 선택. 밑에 다음. 트리거 했죠. 우리가 아까 이제 트리거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2회차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셔서 2회차를 클릭하셔야 돼요. 2회차의 반응 보인 사람한테 보낼 거니까. 그럼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밑에는 트리거 조건이죠. 발송을 성공했을 때 혹은 오픈했을 때를 내가 정하시면 됩니다. 혹은 그 뉴스레터 안에 링크 클릭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버튼. 그 버튼을 클릭한 사람한테만 보내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 상태에서 얘는 지금 아까 2회차가 그 다음날 보내니까 1일이었잖아요. 얘는 2일 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동일합니다. 다음 누르시고 3회차 수정해야 되는 거죠. 3회차 수정 3 하시고 다른 컨텐츠 이렇게 여기서 바꿔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자동태에 있으니까 그냥 두셔도 됩니다. 다음 누르시고 템플릿 돼 있죠? 다음 누르시고 여기서 바꿔줘야겠죠. 헤더 이미지 클릭하셔서 또 다른 헤더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걔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또 이 사진도 바꿔줘야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사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컨텐츠 내용입니다. 컨텐츠가 진짜 고객들한테 좋은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수신 거부를 안 하고 내 거를 계속해서 받아야 될 겁니다. 이 자동 마케팅 자동화의 경우에는요.
약간의 시간에 좀 텀을 두고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발성 메일을 보낼 때 이제 제품 소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부담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픈율도 높게 나오고요.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면은요, 구독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케팅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요, 컨텐츠가 뭐다?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또 나머지는 건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뒤로 나오시면 돼요. 이 왼편에는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메뉴들을 여기다가 한 번씩 실험을 해보시고요. 또 왼편에 뭔가가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서 공부해 보시면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영상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영상이 있다, 내가 촬영한 게, 그 유튜브 영상 넣을 수 있는 게 왼편 중에서 영상 컨텐츠가 있어요. 여기 동영상 미리 보기라고요. 메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 넣어볼게요. 동영상 여기 있죠, 미리 보기. 클릭해서 여기 어딘가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위치를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유튜브 하나 열어볼게요. 공유 눌러서 주소 복사, 스티비에 와서 여기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왼편에 링크 주소가 뜹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여기 URL 복사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붙여 놓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한 썸네일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플레이가 안 되고요. 완성됐을 때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면 훨씬 더 본인 브랜딩 하는데 크게 도움 됩니다. 여기다 됐다 그러면 이제 뒤로 나오시면 1회차, 2회차, 3회차가 되는 겁니다. 얘는 구독폰을 나한테 보내자마자 주소로 추가가 되겠죠. 추가되자마자 이 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이 발송이 성공했을 때 그 다음날 내일 얘가 보내는 거고요. 내일 2회차가 발송 성공했을 때 이제 얘가 2일차에 보내주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마케팅 자동화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뭘 해야 되느냐? 이 랜딩 페이지 혹은 구독 폼을요, 어딘가에 퍼뜨려 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블로그를 열심히 하셔서 방문자를 많이 모으시면은요, 이런 게 효과가 되게 클 겁니다. 예, 포스팅 할 때 이걸 집어넣어도, 요 URL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블로그 메인에다가 배너도 놔도 되는 거고요. 카페를 하고 있다. 그럼 카페에다가도 배너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하고 있다. 페이스북에다가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SNS를 내가 안 한다. 예, 그럴 때는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라든가 구글의 GDN 광고를 통해서 유튜브까지도 광고가 나오니까 타겟팅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에다 광고를 하셔서 구독자를 모으는 게, 이게 최근에 대행사들이 하고 있는 그 최신 마케팅 트렌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광고에서 고객들의 DB를 받은 게 어디로 오냐? 주소를 누르시면은요, 여기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보입니다. 얘를 클릭해 볼까요? 그럼 구독자가 이런 식으로 시청한 게 보입니다.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름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아까 구독 폼에 이름 쓰는 칸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구독자들 본인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내가 메일을 보낼 거잖아요. 마케팅 자동화로. 그럼 그 사람들 이메일 제목에 이름이 뜹니다. 안승윤님 1회차 제목이 뜨는 거죠. 이메일 제목에 본인 이름이 있을 경우에 오픈율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필요로 했던 게 거주 도시였고요. 또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전화번호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독 폼을 만들어서 잠재 고객을 많이 확보하시고 이거를 마케팅 자동화로 지속적으로 돌리시면은요, 내 충성 고객의 숫자가 매달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고객 데이터 얻기 위해서 매달 10만 원 정도씩 투자합니다. 10만 원 정도의 광고비, 페이스북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광고 통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그 DB가 할 때마다 한 15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150명씩 1년이 해보세요. 1800명 고객이 쌓이는 겁니다. 대단한 데이터거든요. 여러분들도 잠재 고객 DB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마케팅 자동화를 실현하셔서
꼭 한번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나은 매출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을 한 두세 번 보시면은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구축을 꼭 해 놓으시고 꼭 한번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재 고객 DB를 확보하는 방법, 그거를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인 스티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배워야 본다 임성민이었습니다.